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유체역학 강의를 맡게 된 지역건설공학과 박종화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 학기 동안 유체역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체역학은 이와 같이 프루이드 메카닉스로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박종화 교수고 제 연구실은 S21-5동 113호가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261-2577로 되어 있고 이메일은 학교 메일로는 jhpak7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메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내용은 이 캠퍼스의 이러닝 시스템에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학기에 제공한 강의 계획서를 보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년 강의는 월요일과 화요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을 보면 3학점인데 이 3학점이 전부 강의로 그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한 이메일 주소도 괜찮고 이 다음 메일로 보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교과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면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자연계에 있어서 유체 현상을 수량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루는 과목으로서 폭넓은 영역의 유체에 대한 운동 해석에 필요한 수리적 기초 그리고 이제 응용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유체 중에서 물을 중심으로 물의 정적인 그리고 이제 동적인 성질과 물에 대한 역학적 원리를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고 이상유체와 점성유체의 역학 그리고 이제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리 현상에 대한 원리와 관련된 응용 법칙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체 관련 문제 해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유체 흐름 관련 법칙과 그리고 이제 계산 방법 그리고 수리 해석을 익히고 그 원리를 체득해서 자연계에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유체역학에 있어서 학습 목표는 우리 생활 주변 유체에 관련된 기본적인 물리적인 성질 및 정수역학 그리고 동수역학에 관련된 현상 전반에 관한 기초 지식을 먼저 습득을 하고 유체에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기초 이론과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 있어서 수업 진행 방법은 이와 같이 이제 강의가 100%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내용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캠퍼스의 이러닝 시스템에 이와 같이 PDF 파일과 본 강의 이번에는 이제 이번 학기도 비대면 강의가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와 같이 녹화된 강의를 이러닝 시스템에 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확인을 하고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제 레포트 자료도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되면 레포트도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포트는 각 장별로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겠고 중간중간에 기사라든지 어떤 이제 시험에 관련된 그와 같은 문제들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장이 끝나게 되면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중간고사가 35%, 기말고사 40%, 그리고 과제가 15에서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이 원래 이제 10%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는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구미서관에서 발행된 제2판 수리학 이재수가 발행한 수리학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나온 그와 같은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별 강의 내용은 1주부터 원래 이제 계획은 1, 2주는 대면 수업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현재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 강의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주차는 무르 성질, 무르 상태 변화, 그리고 이제 2주에는 차원과 단위, 그리고 이제 점성, 그리고 무르 밀도에 관해서 배우게 되겠고, 3주차는 단위 중량 및 비중, 그리고 이제 표면 장력과 모세관 현상에 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1장부터 해서 2장, 3장,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4장까지 사장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로 해야 될 그와 같은 사항은 원래 이제 대면 강의 경우 결석 시 100점 만점에서 마이너스 1점을 이렇게 이제 감점을 하고, 두 번 지각 시 한 번 결석과 동일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들도 이제 비대면 강의도 대면 강의와 같이 일단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물을 제출을 할 때 과제물 내용이 서로 이제 같을 경우는 상호 50%를 감점을 하고, 제출일을 이제 경과했을 경우 40% 감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22학년도 2학기도 코로나19가 이렇게 이제 확산돼서 대면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가 있어서 비대면 강의로 이렇게 하되, 대신 이제 대면으로 할 경우는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체역학에 관련된 학문 정의에 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수공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접하게 될 겁니다. 수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이드롤릭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천공학, 이제 하천에 관련된 공학, 그리고 이제 해안에 관련된 해안공학, 그리고 이제 항만에 관련된 항만공학, 그리고 이제 발전 수력, 여기서 지금 남동발전이라든지 뭐 서남발전 여러 가지 이제 발전소가 있죠. 수장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발전 수력에 관련된 것과 같은 부분, 그리고 이제 상하수도공학에 관계되는 거, 그리고 이제 관계배수, 물을 대고 빼는 그와 같은 것이 관계배수가 되겠고, 지하수, 지하에 갇혀져 있는 물, 지하에서 갇혀져 있거나 흐르는 물을 지하수, 지표수라고 하는 것은 지표면에서 으로 이렇게 이제 흐르는 그와 같은 물에 관한 역학, 그리고 이제 사방에 관련된 그와 같은 공학의 총칭을 우리가 이제 수공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제 수공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지식을 제공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체역학과 수리학을 이렇게 이제 보면,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분야에서 유체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 이론이라든지 이 실제 현상 사이의 모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흐름 현상을 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이 유체 역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루이드 메카닉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토목 분야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실험하고 관측을 한 그와 같은 학문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수리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학은 하이드로릭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학은 상당히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강의를 주로 담당하는 쪽은 자연과학대학의 물리학과라든지 그러한 곳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유체학은 식물, 그리고 이제 사람, 뭐 의료, 모든 뭐 건축이 됐건 환경이 됐건 그러한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또 기계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유체에 관련된 모든 역학을 다루는 학문이 유체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루는 유체학은 어떤 부분을 주로 다루게 되냐면, 조금 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한자로는 이와 같이 흐를류의 몸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학이 되겠고, 영어로는 하이드로 다이나믹스라고도 가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프루이드 메카닉스인데, 이와 같이 물의 이제 동적인 흐름 형태를 다루는 그와 같은 학문이기 때문에 하이드로 다이나믹스라고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유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체, 액체에 관련된 그와 같은 부분이 되겠는데, 이러한 유체 작용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한 그와 같은 학문이 되겠고, 물,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액체, 기체 등에 관해서 조사를 한 그와 같은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체학은 유체가 정지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운동을 하는 유체의 성질을 다루는 응용 과학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체학에서는 유체 운동이라든지 유체와 물체 상호 간에 작용하는 힘 관계를 이렇게 이제 일반 역학 원리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는 학문이 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과에서는 시험 과목도 대체적으로 이제 유체역학도 있지만은 대부분 수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사 시험도 수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보게 되는데, 이 수리학은 물에 관련된 이학 특성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물에 관련된 이론적인 그와 같은 부분을 이렇게 이제 담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체역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험이라든지 그러한 실무 경험에 관련된 그와 같은 식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관련된 구조물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물의 정적인 그리고 이제 동적인 역학적인 성질을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요구되는 물의 성질을 조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하는 그와 같은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리학은 이렇게 이제 직관적이고 좀 경험적인 요소가 많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물에 관련된 실제 현상을 이해하고 실용적으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발전을 해온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데 보편적인 성질과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물이나 미국 물이나 아프리카 물이나 그와 같이 보편적으로 어디서나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성질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추출이 가능하게 되고 물의 흐름 특성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알았을 때 이점은 또 무엇이고 그 성질을 바탕으로 세계 어느 하천이라든지 어느 강, 어느 호수에서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질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지역과 아주 밀착된 것과 같은 부분은 이와 같이 하천 또는 강이 갖는 특이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편적인 성질과 특이성에 관련된 그와 같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배우는 그와 같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통해서 어떤 구조물을 설계한다든지 유지 관리를 해나가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이제 관여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곡 부분에 있는 그와 같은 계류라든지 그리고 이제 계곡에 보면 저수지라든지 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곳에서는 저수량을 계산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댐에서 전기로 물을 바꿀 때는 수로턴을 물이 이제 통과하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관수로내에서의 그러한 특성들 그래서 수로턴을 수압철관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관에 작용하는 압력에 관련된 조압수조 이러한 또 큰 낙차에서 그러한 수문 조작에 의해서 물이 가지고 있는 압력을 조절해주는 그와 같은 수조가 조압수조라고 하는 그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터빈, 수차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고 이 발전을 하고 난 그와 같은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수로를 방수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논이라든지 농경지에 하천에서 물을 공급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그러한 물을 가두어서 논으로 공급을 하는 것과 같은 시설들이 투수공 또는 이제 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와 같은 부분 또는 이제 이것을 소형 구조물은 위어 또는 웨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리고 이제 물을 조절하는 수문 그리고 물을 이렇게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도수로 그리고 이제 사용한 물 또는 이제 배수하는 그와 같은 물의 오염원이라든지 토사를 이렇게 이제 가라앉히는 그와 같은 적을 침전지 또는 걸러주는 것은 여과지. 그리고 이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정수지. 그리고 물을 공급하는 이와 같은 송수관. 그리고 이제 물을 방수를 하는 이와 같은 방수관. 그리고 이제 배수를 할 때는 배수관. 그리고 물을 공급을 할 때는 급수관. 그리고 이제 물을 공급을 해주는 그와 같은 것은 배수지가 있을 것이고 농업용에서는 물을 공급을 하는 관계용수로 그리고 물을 빼주는 배수용수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이제 공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수로는 공업용 수로가 되겠고 대신 옛날에는 한자로 이와 같이 수로를 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와 같이 배수거라는 말을 또 들을 수도 있고 대신 현재도 많이 사용하는 것은 하수관거라고 하는 것은 하수로 이렇게 이제 사용한 물을 우리가 이제 사용한 물을 배출을 하는 그와 같은 수로가 하수관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활용수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사용한 물은 말하자면 하수관거를 통해서 이와 같이 배수지 하수 처리장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하수 처리장이라고 했던 그와 같은
시설들이 지금은 이제 이름이 조금은 바뀌었습니다만 이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 이러한 부분에는 또 이제 펌프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물을 또 취수를 하는 것과 같은 곳에는 취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을 흘려보내주는 그와 같은 길은 제방 그리고 이와 같이 하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그와 같은 시설은 호안 그리고 이제 하구에 문을 설치해서 유량을 조절을 하는 그와 같은 것은 하구원 또는 하구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 계산을 했을 때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유량이 되는데 그와 같이 특히 이제 하천에서의 유량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특히 이번 홍수라든지 국지성 호우 이런 것에 의해서 유량이 많아지면 그와 같은 침수 피해를 발생을 시키고 유량이 적어지면 가뭄이 발생이 돼서 그러한 용수에 필요한 물을 어디에서인지 취해올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쪽 수리 계산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보면 조금 전 상류 유역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계곡을 막아서 이와 같이 이제 댐을 만들게 되면 이 안에 저수지라든지 호수가 형성이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어느 정도 물을 이렇게 이제 저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이 가두어진 물은 돈하고 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저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물을 여기 이제 가두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둬둔 시설이 댐이라고 했고 이러한 댐에서 이제 발전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는 그와 같은 시설이 수격터널, 수압 강관, 물을 공급하는 그와 같은 곳이 되겠고 조합수조라고 하는 것은 수문 조작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발생한 압력을 어딘가에서 소비하게 해주는 그와 같은 것이 조합수조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발전을 하는 그와 같은 시설은 발전소 수차가 되겠고 물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보내주는 그와 같은 시설은 양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하천에서 취수를 해서 말하자면 이제 투수공, 수문, 보호를 막아서 이와 같이 이제 필요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수장으로 물을 공급을 하게 되는데 정수장 내에는 이와 같이 침전지, 여과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물을 침전시키고 여과하고 그리고 이제 흘려보내고 하는 것이 이제 통수관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높은 곳으로 보내는 배수지나 그런 곳으로 보내는 곳은 양수장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배수를 해주는 그와 같은 관로는 배수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공급을 해주는 그와 같은 부분은 급수관이 되겠고 사용한 물은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보라든지 투수공, 수문을 통해서 공급된 물은 용수로를 통해서 농업용수를 통해서 관계가 되고 사용한 물은 배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천 부분에는 호환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수문을 통해서 물을 유량을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가 가까운 쪽에 가면 하구 뚝을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담수 흘러온 담수를 민물을 최대한 가둬서 이런 농업지역에 물을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를 막아서 여기에서 이제 해수에 의한 염분 피해를 줄이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하구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이 흘러가는 물길을 만들면서
이러한 것들을 각 시설을 보호하는 것을 호환 시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2장에는 부채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에 관해서 배우게 되는데, 물에 이렇게 띄워서 정박을 하게 한다든지 배처럼 물을 띄우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방파제를 통해서 해수 침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막는 그와 같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배우는 그와 같은 시설들은 기초 이론을 배워서 이와 같이 이 현장에 이런 이론을 적용하는 그와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관련된 또 학문이 수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관련된 문학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로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수와 물이 이렇게 이제 유출이 되면서 물 순환 과정을 다루는 것과 같은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물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취급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 되겠는데, 간단히 이야기해서 비 같은 경우 가랑비, 보슬비, 이슬비, 뭐 소나기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나오는 것처럼 약간 문학적인 그와 같은 형태, 그리고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그와 같은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 공학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은 이제 리버 엔지니어링이 되는데, 이 하천의 지리적인 특성, 그리고 이제 수문조사, 하천 수리라든지 그러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이수, 하천에 흘려보내서 물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물을 다루는 그와 같은 방법, 이것은 이제 방제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제계획을 통해서 어떤 시설 규모를 결정한다든지 유량을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과 같은 학문이 하천공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홍수라고 하는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고, 많은 물이 큰 힘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토사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토사의 유송이라든지 또 이것들에 의해서 하도가 변형, 이 하천 바닥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토사가 이동을 하게 되니까 이 하도가 변하게 되는데, 이런 하도 변동, 그리고 이제 그 체해를 방지하는 그와 같은 부분, 그리고 이제 물을 가두는 부분, 물길을 만드는 하도계획,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또 상당히 중요한 이렇게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 부속물에 대한 설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시공에 관련된 그와 같은 부분들을 배우는 학문이 하천공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공수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이런 이제 자연 하천형 수로에 대한 그와 같은 부분이 같이 이렇게 이제 관여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이제 하천 종합 개발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제 할 때 매우 중요했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이제 수변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생태 환경 또는 이제 하천 생태에 관련된 그와 같은 내용들도 공부를 하고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공학은 우리 쪽에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는데, 지금은 이제 좀 세분화됐기 때문에 이제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한참 위에 선배님들은 이 분야에서 이제 가장 또 활동을 많이 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안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탈 엔지니어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해안에 있어서 파랑이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흐름과 같이 이제 흙들 표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이제 관련된 연구를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해안 구조물을 설계하고 시공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물의 흐름이라든지 구조물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외력으로 파가 어떠한 형태로 작용이 됐을 때 어떤 구조물은 어떻게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고 그러한 부분에 이제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과목이 해안공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자원공학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인데, 이거는 이제 워터 리소스 엔지니어링이 되는데, 물을 자원으로 이렇게 이제 취급하는 수공학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리고 이제 공간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되는 자연의 물 순환을 이렇게 댐 등의 건설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말하자면 어떤 방법을 공학적으로 찾아가는 것과 같은 학문이 수자원 공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되는 유체역학 위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앞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던 하천공학, 해안공학, 수문학, 그리고 이제 수리학 이런 것에 가장 기초를 제공을 하는 그와 같은 과목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그와 같은 과목은 수리학인데 조금 전 교재는 이재수 교수가 진 구미서관에서 출판한 2018년판 10세 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체역학은 가장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리학은 이제 기초 부분 우리는 물에 주로 이제 물에 관한 내용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수리학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고 보통 기계과라든지 환경공학과 의대라든지 그러한 곳들은 이런 일반적인 물만이 아니라 기름, 혈액, 피 이런 점성이 많은 그와 같은 또 유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유체역학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유체역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기 때문에 수리학에 나와 있는 유체역학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배우게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1장에서 물리적인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조금 전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물을 가두어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런 것들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때 보면 댐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물을 가두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가두어진 물에 있어서 압력에 관련된 그래서 정지해 있는 물의 압력을 배우는 정수학 그래서 댐, 수문, 부력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동수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물이 흐르게 되는데 개수루라고 하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관수루라고 하는 것은 압력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유량에 관련된 에너지 보존 법칙, 유량식 그리고 이제 에너지 방정식 그리고 이제 운동량에 관련된 그와 같은 방정식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로에 관련된 일부를 배우고 다음 학기에는 관수로, 지하수, 유량 측정 이와 같은 형태로 이 유체학에 또는 수리학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체학 개념 및 구성을 기본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유체역학 중에서 유체에 해당하는 플루이드 유체는 이와 같이 기체, 가스와 리퀴드, 액체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대신 우리는 기체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를 않습니다. 대신 액체에 관련된 내용인데 일반적인 물, 기름, 알코올, 혈액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주로 순수한 물에 관해서 물의 성질을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겠고 특히 이러한 유체 중에서 압축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밀도라고 하는 부분, 점성이라고 하는 부분, 압력에 관한 증기압에 관련된 부분, 표면 장력에 관련된
그와 같은 부분을 1장에서 물리적 성질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겠고, 다음은 이제 메카닉스입니다. 역학에 관련된 그와 같은 부분은 스태틱스라고 하는 이제 정지에 있는, 그래서 모든 방향의 힘의 총합은 0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특징을 가는 것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모든 방향의 힘의 총합은 0이라고 하는 특성에 관련된 내용을 2장에서 배우게 되겠고,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것은 힘의 방향이 이게 이제 0이 아니고 어느 한쪽이 커서 큰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그와 같은 특징은 3장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정력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안정성,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이제 안정성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압력이 되겠습니다. 프레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보이안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력에 관해서 2장에서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겠고, 3장에서는 물의 흐름에 관련된 그와 같은 부분에서 측류와 난류에 관련된 그와 같은 부분을 배우게 되겠고, 점성과 비점성 물체, 그리고 정류, 정상류냐 부정류냐 하는 그와 같은 특성, 그리고 이제 압축성을 가지고 있느냐 비압축성이냐 하는 그와 같은 형태로 2장에서는 이와 같이 정수역학에 관련된 부분을 배우게 되겠고, 3장에서는 동수역학에 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와 같은 부분인데, 이와 같이 이제 한자로 표현을 하면 유체는 기체, 액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물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겠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보면 아주 어렵게 느껴지는 압축성이라고 하는 부분, 밀도라고 하는 부분, 점성, 증기압, 표면 장력이 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학에 관련된 내용이 정력학, 조금 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안정성, 압력, 부력에 관한 그와 같은 내용이 2장에서 정수역학으로 배우게 되겠고, 3장은 동수역학에서 이와 같이 측류, 난류, 점성, 비점성, 그리고 정류 또는 정상류, 부정류라고 하는 그와 같은 흐름 특성, 압축성, 비압축성, 이러한 부분이 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와 같이 물에 관련된 특성을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어느 부분에 이렇게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지, 어느 학문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